안녕하십니까. 1위의 경제연수입니다. 오늘은 삼성 SDI라는 기업의 기업 분석 리포트를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 SDI라는 기업은 총 4가지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소형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전자재료 총 4가지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의 목표 주가는 65만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목표 주가 110만원 대비해서 약 45만원이나 하향된 수치입니다. 이 목표 주가의 하향 근거는 아래와 같은데요. 이 배터리 사업 부문의 타겟 EV EBITDA가 약 30%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15배를 적용받던 멀티플이 약 10.5배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피어 밸류에이션 하락 및 업황 단기 부진 사이클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상승 및 글로벌 주요 OEM들의 EV 전략 수정이 반영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기존 대비해서 10% 하향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SDI의 목표 주가 추이를 보실 텐데요. 해당 자료는 이 목표 주가와 해당 시점의 주가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아예 상관은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목표 주가가 상향되면서 이 해당 시점의 주가도 조금씩 오르는 것도 이러한 경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봐서는 이 삼성 SDI의 목표 주가와 해당 시점의 주가는 큰 상관관계는 없지만 어느 정도 조금 관계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실적 추이를 보실 텐데요. 21년도부터 이번 23년도 3분기까지의 실적 현황입니다. 이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작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에서는 약간 성장성이 좀 정체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작년도 3분기, 4분기 때 매출, 영업이익 피크를 찍고 나서 그 이상으로 레벨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삼성 SDI 실적인데요. 올해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 6천억 원가량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오히려 700억가량 하락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영업이익률 또한 지속적으로 좋지 않아짐에 따라서 이러한 수익성 개선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삼성 SDI의 실적 포캐스트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올해 예상 실적과 내년 그리고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볼까 하는데요. 일단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약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나 영업이익이 주춤한 실적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약 1%의 소폭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봐서는 향후 내년 그리고 내후년으로 갈수록 주가의 바닥을 다지고 다시 턴 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밸류에이션 지표가 이제 코로나 시점이었던 2020년 저점 수준까지 하락을 하였는데요. 이 12개월 포워드가 약 PER은 13배 그리고 PBR은 약 1.3배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좌측에 PER 선행 차트와 PBR 선행 차트가 있는데요. 이 PER은 코로나 때 저점이었던 약 13배에
근접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PBR 또한 이 코로나 때 저점이었던 약 1.3배 그 라인에 근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글로벌 EV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실적 추정이 하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 하향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주가 하락은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모든 밸류 지표들이 이 코로나19 확산 시점인 2020년 3월 수준에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위치에서는 이 리튬 가격 하방을 확인하면서 점진적 분할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이 안정적인 분기 실적 흐름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타 경쟁사 대비해서 안정적인 실적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데요. 이 하이엔드에 집중되어 있는 전방 EV 고객사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주로 BMW, 아우디 등이 이 고객사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중장기 EV 전략을 수정한 고객사 노출도가 거의 없습니다. GM이나 포드 등은 중장기 EV 전략을 수정하였지만 이 삼성 SDI 고객사로 있는 이 BMW, 아우디 등은 이 최근 중장기 EV 전략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포트폴리오로 중저가 LFP 배터리 점유율 확대에 대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 경쟁사 대비해서 공격적이지 않은 행보를 보였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매크로 불확실성 구간에는 분기 실적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타 경쟁사들과 달리 EV 배터리 주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이러한 점이 삼성 SDI의 현 위치에서의 아주 좋은 장점을 아닐 수 없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이 BMW에서 럭셔리 전기차 끝판왕인 뉴 i7 M70X 드라이브를 출시하였는데요. 이러한 고부가 하이엔드 제품에 삼성 SDI가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업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삼성 SDI인데요. 변동성, 금리 인상, 그리고 매크로 변동성 확대 시 지속적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타 EV 밸류체인 대비해서 안정적인 재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자금 조달에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내 밸류체인 평균 대비해서 안정적인 부채화, 그리고 순 차입금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채 비율은 78%로 밸류체인 평균 116%보다 약 40%가량 안정적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순 차입금 비율은 13%로 밸류체인 평균 49% 대비해서 아주 훌륭한 이 순차입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좌측에 이 그래프로 보시면 더 확연히 티가 나실 텐데요. 이 삼성 SDI의 부채 비율은 이 국내 LNF, SK 이노베이션, 기타 에코프레임, BM 등등 이러한 한국의 유명한 기업들보다 아주 좋은 건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순 차입금 비율 또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국내 이 내노라 하는 기업들에 대비해서 아주 우수한 순 차입금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삼성 SDI가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이 최근 들려왔습니다. 이 공급 시점은 2026년 약 3년 후 진행될 예정에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삼성 SDI가 현대자동차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 현대차는 삼성 SDI와 손을 잡으며 이 K배터리 3사 모두와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7년간 현대차의 차세대 유력형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이 10월 23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 납품할 P6는 NCA 양극재 니켈의 비중을 91%로 높이고 음극재의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만큼 주행거리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배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 SDI만의 초격차 기술 경쟁력과 최고의 품질로 현대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이게 비록 삼성 SDI뿐만 아니라 현대차까지의 그 향후 성장이나 이러한 세계 시장에서의 발돋움하는 그런 과정을 서로 응원하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국내 기업으로서 아주 좋은 이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I의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차트에 총 3가지 이 지표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차트는 월봉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월봉을 보시면은 이 120월선 보라색 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뜻 2017년부터의 추세를 그어보면은 비슷한 위치에 근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주가의 위치보다 약 10만원 이상의 주가가 더 하락이 되어야 이 해당 위치에 도달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가지 차트를 좀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지지선이 보인다고 하면은 주가가 대부분 그 지지선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삼성 SDI 매수 관점을 보고 있다고 하면은 이 120월선과 맞닿는 부분에서 1차 매수를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이 지지선을 강하게 뚫고 내려가느냐, 그때 2차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지선 하단을 뚫더라도 급하게 들어 올린다고 하면은 그때 한 번 더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 3가지 절차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래량 또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거래량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당분간 차트상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어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입니다. 약 한 달간 이 외국인은 하루를 빼놓고 전부 다 매도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보유율도 48%에서 46.2%로 약 1.8%의 지분율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렇게 수급에 좋지 않은 상태일 뿐더러 게다가 차트 또한 이 하방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 강하게 매수에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러한 지지선 그리고 향후 흐름에 대해 지켜보시고 분할 매수 접근으로 하시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에코프로나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 같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한 영향도 이번 주가 하락에 한 가지 트리거의 요건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해당 자료는 2023년도 11월 1일 미래에셋증권 김철중 애널리스트님, 최유진 RA님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본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소나기 또는 비가 오는 후에 날씨가 매우 추워진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옷 따스히 입으시고 감기 걸리지 않고 올 한 해 몸 건강히 조심히 보내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